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암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사선에 노출되었다고 무조건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닥터네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60대 여자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겨울에 넘어져서 어깨뼈가 부러졌습니다. 뼈가 잘 붙지 않아 4개월 동안 병원에 계속 방문해서 엑스레이를 여러 번 촬영했습니다. 물론 뼈가 붙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같은 부위의 엑스레이를 자주 촬영하면 방사선 때문에 암이 걸릴까 걱정이 돼요.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사선과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 저희가 살면서 방사선에 언제 노출되나요? 우선 사연자분처럼 병원에서 검사할 때 엑스레이, 또 맘모그래피라고 부르는 유방 촬영술, CT 촬영을 할 때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꼭 병원에서 검사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물이나 음식, 공기를 섭취할 때 아주 소량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면 저희 몸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 진짜 암에 생길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암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사선에 노출되었다고 무조건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리면 방사선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정적 영향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방사선 노출량이 특정 문턱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영향이 전혀 없다가 어떤 기준을 넘어가는 순간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이와 같이 증가하는 것을 결정적 영향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백내장이나 피부 발진, 탈모와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확률적 영향입니다. 이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방사선 양에 정비례해서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암 발생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방사선의 노출이 많이 될수록 그만큼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만 오해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에 걸릴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이지 바로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를 자주 해서 방사선을 많이 맞으면 인체에 누적되기도 하나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방사선은 인체를 투과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누적되지는 않습니다. 누적되는 것은 방사선에 의해 발생된 DNA의 손상인데요. 이 DNA의 손상이 누적되면 암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DNA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복구되는데요. 만약에 촬영 간격이 너무 짧다거나 검사를 과도하게 하는 것은 DNA가 복구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검사하면 방사선량이 얼마나 되나요? 방사선량을 얘기할 때 우리가 유효선량, 밀리시버트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사실 같은 검사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체격이 얼마나 큰지 혹은 검사하는 부위가 어디인지 또 심지어는 기계가 구형인지 신형인지에 따라서도 노출량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촬영하시는 흉부 엑스레이의 경우에는 보통 0.1mSv 미만으로 노출이 되고요. 유방 촬영술의 경우에는 0.7mSv 정도의 노출이 됩니다. CT의 경우에는 이보다 많이 노출이 되는데요. 적게는 2mSv부터 많게는 10mSv까지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즉 CT가 엑스레이보다 몇십 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도 더 많이 노출량이 많습니다. 원장님, 아까 사연자분처럼 자주 검사를 하면 노출량이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안전한가요? 사실 이론적으로 어느 수치까지는 완벽하게 안전하다 이런 정답은 없어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연간 방사선 노출량이 1mSv 미만으로 권고하고 있고요. 저와 같은 방사선 종사자의 경우에는 50mSv 미만으로 노출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연자분의 선량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한 부위의 검사를 10번 하셨다고 가정하더라도 총 선량은 1mSv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1년에 50mSv 이상 방사선에 노출이 됐다면 더 이상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질병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의 이득이 방사선 노출에 의한 위험보다 클 경우에는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시행하는 검사와 암 발생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컨텐츠가 방사선과 관련된 오해를 풀고 검사를 안전하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